자, 정규방송 2부. 자,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하는 분위기야? 인사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피고하는 분위기. 차례경 MC가 보통 저 차례경 내는 알았어, 거잖아요. 알았어. 예. 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뭐 하는지. 뭔가 틀이 갖춰지고 있어. 틀이 갖춰지고 있어. 자, 어쩌다 보험인 2부. 어쩌다 보험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한 명 많네요. 네. 누가 많은 거야? 저요. 둘 다 많은 거죠. 둘 다 많은 거죠. 아, 그거 아닌가? 정규 방송은 처음입니다, 제가. 제가 많아진 겁니다. 제가 일부에 게스트로 나왔거든요. 네. 정규 방송은 처음인가? 태국은 잘 갔다 왔나요? 무슨 그 해외 일정을 하루 전에 통지를 내주고 가서 하루 전에 통지 받은 거예요? 네, 하루 전에 통지 받고 대박. 오는 날짜도 원래는 목요일 아침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된다면서 오는 날짜도 하루 땡겨가지고 갑자기 티켓팅 다시 하고. 이사? 네. 누가? 그러니까는 저기 같이 성대 간다는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사무실 말고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상하게 요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는 아직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가본 사람으로서 부럽습니다, 그냥. 이유가 있어요. 못 나가는 일. 내년 6월 이후로 자유롭게 풀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그건 보안이야. 우리 좋아하네? 그 개해서 여행계 해가지고 한번 가보는 게 어떠세요? 어떤 종류야, 그거? 뭐 한 달에 10만 야, 원씩만 뭐 크루즈 안 가고 뭐 개까지 뭐 그냥 가면 되지. 그나? 그럼. 너무 사이즈를 소심하게 얘기했나? 아니 크루즈 정도면 개 해야 돼. 어쨌든 한번 갔으면 좋겠네. 갈 거야. 가야 하나? 왜 가? 왜 당신들이 이런 데가? 그쵸? 아니 뭐 저기- 우리도 형이랑 간다고 얘기 안 했고 그냥 해외 간다고 얘기했지 뭐. 자, 뭐 어찌됐건 그 우리 고정 게스트라고 했다고 지난번에 뭐 고정 게스트가 뭐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 일부에 빠지는 바람에 그 들어왔던 이제 어쩌다 보험 하게 된 사람 한 명 더 들어왔는데 저분이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어가기 위해서 4명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소 좀 복잡하더라도 4명이라서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뭐 그거는 도움이 될 걸로 확실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더 발전하고 찬조도 들어오고 협찬도 들어오면 각 앞에 카메라를 하나씩 다 놓으려고. 헤드마이크 하고. 좀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아니 그 돈 얼마 안 해. 그거 뭐 거짓말 하려고. 자, 그 일단 이번 주부터 이제 하기로 원래 정식 방송에서 하기로 했던 게 뭐였냐면 그 마술사는 마술 공연을 하나 하기로 했었고 방송에서 우리 윌리엄은 오늘의 말씀 네, 오늘의 말씀 하기로 했었고 뭐 우리 둘은 저는 뭐 따로 하기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한 주간 이슈부터 하나 네네. 짚어볼까요? 네. 2부부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자기소개 안 해도 되나 이제? 자기소개? 또 해? 그래, 뭐 해? 보기 먼저요. 2회까지만 자기소개하면 이제 되지 않을까? 할 거면 계속해. 빨리 해. 아, 네, 저는 최혜진 한이고요. 행복마사라는 닉네임으로 뭐 변액, 재무설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좋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근이고 인터넷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판매에서 지금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글로벌 금융 판매 소속이고 오늘의 말씀과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윌리엄 이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다 잘라서 글로벌 금융 판매와 비글로벌 금융 판매 간의 뭐 배틀인가? 인사해요. 뭐든 다 싸움이야? 모두 다 싸움 붙여야 돼? 인사해. 뭐 싸우는 거 재밌잖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라임에셋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강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이제 제적 아니야? 제적? 강태가 맞아? 강퇴 어찌 됐건 뭐 그렇게 됐든 그리고 새로 이제 둥지를 찾아갈 준비를 하고 어디가 제일 좋은 둥지인지 찾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근무하는 글로벌 금융 판매 그 리체나이 인천이잖아. 네. 원명섭 대표였나? 네. 그 아저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저씨 사람 참 믿을만한 사람 같아. 네. 뭐 어찌 됐건 저는 양주영 이름이 얘기했나? 안 했어. 저는 양주영입니다. 보사모에서는 양가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다른 카페에서는 양날의 검이라는
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지금은 뭐 양쪽 카페에서 다 활동을 접고 있는 관계로 잘 아시는 분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알지. 자 저희 뭐 비에 벽이라서 좀 횡한데 다음번엔 좀 뭘 좀 올려볼게요. 올려보고 뭐 일주일에 2번 하기로 했는데 벌써 뭐 이런저런 농담하다가 지금 한 10분 간 것 같네. 자 지난주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데 이슈 보험 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 본인이 생각하는. 마감하느라 정신 없었어. 본인이 생각하는. 아 저요? 일단 다음 달 이제 실손보험 보험료 자율화해서 내년에 이제 보험료 인상되는. 지난주 이슈. 살살 얘기해. 뭐 이거 무서워서 말하겠어? 뭘 다음 달 얘기를 하고 있어. 지나간 이슈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메인 MC분이 기분이 지금 안 좋으셔. 대본을 주고 얘기를 하라고. 아니면 쉬운 질문을 하든가. 지난주 이슈 뭐였어요? 말씀하시죠 그냥. 한 주간 제일 이슈가 됐던 건 이제 보험 담보화라는 온라인 마켓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보험 담보화라는. 그죠?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 그거구만. 그래. 보사모라는 카페에서는 우리 카페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들 시위 또는 뭐 집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존권 차원에서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호응이 얼마까지 있었는지 체크하지 못했으나 뭐 같은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집회나 시위 같은 것도 할 일 있으면 해야지. 그게 민주주의지. 그러면은 만약에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방송을 녹화하는 것도 현장이 어디요? 모르죠. 국회의사다. 잡혀가려나? 여의도. 그리고 우리가 녹화한 것을 그거 방송 3사에 제보를 하는 거야. 아니야 물총 대포 요즘 싸서 저거 다 망가져. 안 되겠네. 추워요 겨울에. 요즘 물총 막 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생존권이 위협되다 보면 뭐 1,200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곳에 대한 그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뭐 금융감독원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비 과다로 인한 그 고객에게 불이익이 많이 돌아간다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보험 설계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고 관리받는다는 느낌을 제대로 못 주니까 금감원에서 또는 고객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와 비슷한 얘기는 2014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2014년도에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게 나왔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 각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증권회사와 그러니까 증권을 판매하는 이제 미래에셋이나 키움 이런 증권회사와 또는 보험사, 은행에 각자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 상품을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위탁 판매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유관기관과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기관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지금 우리 보험 담화처럼 각 모든 펀드가 다 거기 비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펀드 수수료가 뭐 선취 수수료냐 후치 수수료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뭐랄까 수수료가 1% 정도의 수수료를 절반만 받는 거지. 0.5% 정도 수수료만 받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들을 관리받을 수 있게. 근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유료 제도를 따로 만들어서 뒀었어요. 근데 실패했지. 아직도 펀드 슈퍼마켓 검색해보면 있어요. 2014년도부터 많이 있었고 이제 한동안 이슈화 됐었어요. 지금 보험 담화처럼. 보험 담화가 처음에 오픈이 되고 나서 뭐 6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뜨겁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 아직은 좀 이게 활성화가 될지는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보험사들도 지금 상품을 제대로 안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없다면 보험 상품 자체가 말은 한국말로 써 있는데 담보라던가 약관이라던가 이런 거를 설명 없이 그냥 쭉 읽고 이해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험 담보화의 목적이 설계사들이 불안전 판매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불안전 판매를 좀 막는 수단의 구실이기도 해요. 근데 뭐 말이 안 돼. 그런 걸 제대로 설명을 고객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불안전 판매가 있을 수 없다 뭐 이 정도 얘긴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책임 전가인데요. 뭐. 완전히. 그렇게 따질 수도 있죠. 어찌됐건 이슈화되고 있는 건 그건데 과거 2014년도에도 유사한 게 있었는데 실패했다. 펀드 슈퍼마켓. 이름은 펀드 슈퍼마켓이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근데 보험 담화라는 게 지금 처음에 화제가 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나가 봐야 알 것 같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현업에 종사하시는데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그냥 일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생존권에 정말 위협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사 뭐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좀 조직화하고 그런데 힘을 보태 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뭐 그런데 네. 앞장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관심 좀 주셔야 될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상식 문제 상식을 하나 또 우리 금융에 일하니까 하나 더 제 고객들한테 최근에 한 3통 정도의 문의 문자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계좌 이동제 인터넷 검색해 보다 보면 나오잖아요. 계좌 이동제. 그게 뭐냐면 안 물어볼 거야. 모를 것 같아. 내용은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 네, 계좌 이동제가 뭐냐면 지금 원래 주거래 은행을 하나 걸어두면 이건 최진환 본부장님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행복마술사님 고객과 많이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동이체 계좌를 한번 걸어놓고 주거래를 하면은 거기서 계속 자동이체를 하게 만들잖아요. 급여 통장이 있으면 거기서 뭐랄까 그 휴대폰 요금도 보험료도 뭐 펀드도 적금도 거기서 다 빠져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을 틀 때 급여 통장을 그쪽으로 이체를 하면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나 금융 거래를 할 때 이득분을 주는 게 그런 것 때문인데 이제 그 계좌 이동제가 뭐냐면 나중에 계좌를 옮기고 싶어도 여기에 자동이체가 뭐가 걸렸는지 잘 모를 뿐더러 자동이체 걸려있는 수십 개 또는 10개 가까운 것들을 어떻게 하나씩 다 연결해서 옮기느냐 이게 답답해서 옮길 수가 없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그런 것에 발목이 잡혀서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얘기만 하면 한 방에 옮겨줘. 다른 은행으로. 은행 계좌를 열고 그 계좌를 개설해서 거기 돈을 넣어두면 모든 계좌들을 한꺼번에 그쪽으로 자동이체를 옮겨줘. 아, 연계돼 있는 모든 이체를 그 계좌 원래 난 이게 어느 H은행에 있었다. 그럼 D은행으로 옮겼어. 그럼 D은행으로 옮기려는 작업을 하면 계좌 이동제가 허락이 되면서 한꺼번에 가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그 부분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택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옮길 건 뭐하러 옮겨?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지 거기. 그 계좌를 안 쓸 수도 있고 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일부 옮기는 거는 효율이 있겠지만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기분 나쁘게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래 계좌를 한 번에 옮긴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감정으로도 계좌를 옮길 사유가 된다.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한 달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계좌 이동을 한 사람이 13만 명 정도. 많네. 많지. 4천만 명 중에 13만 명이 뭐가 많아? 많은 거지. 4천만 많은 명 다 알고 다 아는 상태에서 13만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보험 설계사 분들은 이런 상식들을 그 상담을 하면서 또는 고객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든 연락을 하든 이런 부분 금융 상식 정도는 하나씩 던져주는 것이 던져준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존권을 보장하고 보존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행복마술사님은 통장을 나누잖아요. 몇 개로. 4개로 나눠. 급여 들어오는 통장 그리고 나가는 통장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자영업자는 5개. 그 외에 대부분 사람은 4개. 자세히 듣고 싶지 않아. 아무튼 말을 좀 근데 요새 그 통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안 만들 1년 이내에는 이제 통장을 보이스피싱 때문에 안 열어주고 그 휴먼 계좌도 이제 1년으로 줄어갖고 1년 이내가 되면 자동으로 막아버려요. 풀어야 돼 은행 가서.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통장 가지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바로 며칠 전에 주식 투자했던 이제 자금을 좀 돈이 딸려서 이제 찾으려고 이제 팔고 3일이 지나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그 계좌에 갔는데
그 계좌를 한 1년 동안 안 쓴 거야 내가. 그 계좌가 묶여버린 거야. 은행 가면 풀어줘요 바로. 갔는데 이걸 왜 1년 동안 안 쓰다 갑자기 풀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너는 왜 여기로 왔느냐. 집 주소가 여기가 아닌데. 막 굉장히 까다롭게. 아니 내 계좌 내가 풀겠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그 짜증을 좀 냈는데 요새는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CMA 계좌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계좌를. 일반 은행에서 해가지고. 은행에서 계좌를 틀고 그걸 연계로 이제 한 거예요. 잠깐 궁금한 게 보이스피싱 할 때 일반 통장으로 하는데 CMA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기를 못 치나요? 치죠? 뭐 쳐. 아, 이체가 가능하면 다 되지. 보이스피싱. 자 오늘 이제 뭐 상식과 이제 지난주 이슈 정도는 요 정도로 끝내고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특별히 없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오늘의 말씀 잠시 후에 자 오늘의 말씀. 아 자꾸 기다리고 있었어. 네. 안 시키면 어쩔 뻔했어. 결국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이거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서 들어야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자, BGM 깔아야 이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BGM이 좀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그 바보짓도 꾸준하게 하면은 뭔가 된다라는 거를 최근에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요새는 좀 꾸준하게 못 올리는데 최근 한 그 두세 달간 오늘의 말씀을 여기저기 막 퍼다 날르고 내가 글 쓰기도 했는데 반응들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올리냐고. 오늘의 말씀을 안 하려고. 네. 나는 리플도 안 달고 뭐 조회수도 적길래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다 보더라고. 자, 오늘의 말씀. 기존에 올린 내용인데 너무 좋은 이거를 볼 때마다 계속 그 리마인드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이거 오늘의 말씀. 편집할 때 BGM 쓸 수 있는데? 아유 그래도 실시간으로 해보자. 너무 또 이게 그런 이거 언제? 서두가 길어지면은 이게 힘이 깨진다고. 이미 깨진 거 이미 아니야? 깨졌어 내가 볼 때. 옆에서 말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괜히 했어. 네. 네. 오늘 말씀. 가사 없는 걸로 좀 하면 안 돼? 꺼. 알았어. 오늘의 말씀.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알을 깨주면은 계란 후라이가 된다. 작자 미상 이상입니다. 뒷북이야. 그러니까 오늘 무슨 가서 뜻이 있나요 그게? 이거죠. 스스로 알을 깸과 남이 깨주는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표현을 했는데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 또는 이루고 싶은 것들 목표 갖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남한테 너무 의지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개척을 하고 찾아 나가는 활동들이 본인의 그 성장을 하는데 크는데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양주영 사장님, YG 사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도움은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더 낫지 않나 싶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면 거북이도 알에서 나와. 혼자 알 깨고. 그렇죠. 진행에 시간 없어. 자꾸 산으로 가지 말고. 네 어쨌든 뭐 하나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자. 근데 뭔가 병아리도 도움되는 게 있어야지. 깨다 보면 어미가 좀 쪼아준다며요. 자 진행합시다. 시골에 안 살아봐서 그래. 죄송합니다. 진행합시다. 이런 고난이 있더라도 다음 편에 또 저는 오늘의 말씀을 할 겁니다. 네. 바보짓도 꾸준하게 하면 이것도 프로그램 된다니까. 자 지난 시간 리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윌리엄이 없을 때 저쪽에 이제 김정은 본부장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데 IP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 정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최진환 본부장님 행복마술사는 아이스 브레이킹 고객을 만날 때 30분 전에 뭐 가야 한다 그리고 앉는 자리가 어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뭐 누가 먼저 해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 해볼게요. 최진환 본부장 아이스 브레이킹 평가가 몇 건 있었는데 그건 모르겠고 마술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서 마술은 신기하다. 오늘은 또 다른 마술로. 댓글도 달려요? 아니 나한테 이제 내가 물어보지 방송 평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카스에도 이제 보고 어찌됐건 그 뭐 평가에 대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그렇구나 역시 백투더 베이직이었다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게 그 많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좀 많이 깨달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넌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블로그는 사람이다. 이어서 늦게 온 얘기 있다. 밥 먹으면서 하고.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지금 시간이 몇 시냐? 그러니까 9시잖아. 아, 뭐 산으로 간다고 자꾸 할 거야. 오늘 말씀하고 질문하고 평하다가 질문하고 자, 서운하다가.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지 못했던 얘기 있으면 좀 더 해봐요. 뭐 있어요? 하지 못했던 얘기는 없지.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 추가로 더 할 거지. 오늘은 아이스 브레이킹 더 할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저번에 블로그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 그거 뭐, 이어서 해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 IP 있으니까 오늘 IP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네. 뭐 IP 그 다음 거 얘기할 거고 김영훈 네. 본부장 먼저 얘기해 볼까 이번 오늘 첫 스타트네. 해보세요. 아 지금 합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IP가 중요하다 그 부분이었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그 다음 거 블로그를 자 시작. 지난주에는 이제 IP 얘기를 했는데요. 잘 들어. 네네네.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존댓말 해요. 방송인데. 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씨를 뿌리기 위한 공간을 I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논이나 밭을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한 장소를 하나를 구했다 하면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블로그에서는 포스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저는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글재주가 정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 포스팅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다들 제일 힘들어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포스팅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블로그 운영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블로그는 돼요.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지금 논밭으로 지금 화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듣는 아, 사람 그래? 헷갈리겠는데? 그래? 경청을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지? 끊지 마. 외워서 지금 대본에서 하고 있는데. 포스팅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나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걸 뭘로 비유할까 생각했단 말이야. 나름 고민해서 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아, 한순간에 포스팅이 깨진 사실 것 같아. 블로그를 하다 보면 포스팅이 제일 어렵다. 네. 네. 포스팅이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는 뭘 써야 될지 잘 몰라서. 그렇죠. 일단은 꾸준하게 처음에 뭐 하니까. 한 서너 개는 뭐 그냥 대충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꾸준하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 주제도 정해야 되고 내용도 정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사진 힘든 것 찍어야 같아요. 되고. 사진은 솔직히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돼요. 근데 아, 꾸준히 하려면 사진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들어가는데 아니, 있는 사진 그냥 대충 써도 된다. 네, 있는 사진 뭐 자기 거 뭐 써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무료로 사진 그 사이트 같은 데 있어요. 알려줘요 픽사베이. 알려줘. 왜 안 알려줘? 아 그래? 픽사베이라고 픽사베이에서 검색하시면 이제 무료 이미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미안해요. 첨언을 하자면 사진을 똑같은 걸 쓰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제 블로그 보면 사진 한 100개는 중복돼 있을 거야. 실제로. 근데 파일명 정도는 바꿔. 파일명 정도는 바꾸죠. 파일명 정도는 바꾸는데 똑같이 써요. 왜냐면 저도 제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 카페에 올렸던 사진, 네, 거의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냥 한 얘기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오지 말고 본인 할 얘기해. 어디까지 했어? 아, 왜 말을 끊어가지고. 다시 씨를 뿌리는 게. 네, 씨를 뿌리는 게 이제 포스팅이에요. 포스팅. 자, 포스팅 작성하는 방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지난 방송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내 일상을 그냥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면 포스팅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네. 그냥 옆에 사진 찍어놓고 왜냐면은 찍어놓고. 뭐 친구들이랑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실 때 사진 몇 컷 찍어 놓으면은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 밑에다가 내가 글을 작성하는데 내가 무슨 커피를 시켰다 뭐 나는 뭐 샷을 뭐 추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진을 한 4개 뭐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글 쓸 게 정말 글 못 써도 그 사진을 보고 쭉 한 10칸 정도? 네.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잡다한 그냥 막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왜냐면 블로그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뭐 욕설이라든가 청소년이 봤을 때 유해로 분류되는 글만 안 적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사진 찍는 게 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포스팅 거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뭐 습관이 되고 말고 그냥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막 찍으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시작하려고 의지는 강하지만은 처음에 하다가는 많이 찍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잘 안 찍게 돼요 사람들이. 오늘 준비한 거 다 했어 그래서? 나는 그거 준비했어. 다 했어? 그래서 포스팅 작성하는 방법. 글 쓰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니까
매일 내가 포스팅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그냥 그것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좀 꾸준하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거 어차피 계속 방송에서 나는 하나씩만 맞아. 알았어. 너 많이 준비 안 했다고 너 욕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에 알았어.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찍어 놓으면 특별히 사진이 없어도 내가 오늘의 명언, 오늘의 말씀을 쓸 때 제목을 쓰고 아무 사진이나 평상시에 찍어놨던 사진을 그냥 첨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로그를 누가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이버 검색 로직만 본인의 글에 관심이 있어.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작성하시면 되고, 혹자들은 키워드를 잡을 때 뭐 키워드 스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그런 말들을 쓰는데 키워드 신경 쓰지 않아요. 처음에 블로그 포스팅할 때 키워드 신경 쓰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키워드를 신경 썼던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겁니다. 왜? 과하게 말할 필요는 없어. 아니야, 그거를 사용할 때는 일단은 블로그를 키울 때는 그걸 쓸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키워드는 그걸 쓰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키워드를 그러니까 반드시 초반에는 잡아야 아예 되는 그거 뭐 신경 쓸 근데 필요가 처음부터 없어요. 그걸 연습해서 하면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니까 굳이 그것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되니까. 블로그를 처음에 개설했을 때 보통 이제 빠르면은 3일, 늦으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만이 내 글이 최신 순위가 아니라 정확도에 떠요. 오,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빠르면 3일인데 3일 안에 올라가기 힘들어. 총상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걸려. 그러니까 정확도 제목을 다 붙여 썼을 때 정확도에 대해 전부 다. 예. 왜냐면 핵심 키워드를 뜰 수는 없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쓴 날 바로 뜰 수도 있고. 약한 키워드를 잡으면 되니까. 아니 정말 없으면은 네 뜨는데 보통은 최신 순위밖에 안 떠요. 처음에 만들면.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의미가 없어. 글을 쓰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사진 뭐 이왕 얘기한 것 중에 뭐 사진 5장 이상, 뭐 글자 500자 이상, 200자 이상 이런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문가로서? 아 저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하나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막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공개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프라인 강의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디테일한 거. 네,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활성화 업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네, 저희 이제 일반인들의 활성화가 아니라 업자들이 빠른 시간에 정말 간단하게 활성화하는 방법이 사진 하나에 글 한 10줄 정도로 해가지고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진은 솔직히 뭐 한 장, 2장 넣어도 되고 보통 이제 그 인터넷에서 뭐 블로그 강의라든가 하면은 보통 4장에서 6장을 꼭 넣으라고 해요. 네,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제가 여기- 해보니까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블로그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파워 블로그로 가고 싶으면 이웃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그 이웃들에게 글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잘 써야 되겠지만 이제 프로 블로거,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 블로그를 통해서 검색 노출을 통해서 최적화된 블로그가 되고 검색 노출을 통해서 내 영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키워드 얘기하면서 해주려고 했던 건데. 또 그만할게 그럼. 알았어. 알았어. 예고편 괜찮다. 이거. 딱 좋아. 3부를 기대하세요. 네. 그만할게. 자, 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아, 또- 네,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었어? 사진 한 장 그거. 알았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 한 장에 글 한 10줄 정도로 작성해서 그 포스팅을 보통 이제 한 70개에서 한 75개 정도 빠르면은 그리고 평균 한 100개 정도 되면 활성화 되는데 그 모든 포스팅을 다 사진 한 장에 글 한 10줄 정도로 해서 예전에는 그게 다 활성화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계속 그걸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블로그 체류 시간이 좀 많이 결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카더라니까. 아 근데 과거처럼 네. 그렇게 간단하게 로직으로는 그렇죠. 네.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너무 짧게 글은 작성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FM대로 그냥 짧게 가는 게 아니라 FM대로 쓰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업자들 따라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쓰다 보면은 그래도 거의 한 20줄 정도 돼요. 쓰다 보면은. 네.
저는 그간에 스마트폰으로만 좀 계속 올렸었는데 영향이 있나요? 오늘의 말씀이요. 아니 저 예전에 블로그 할 때.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그 IP가 계속 바뀌어요. 4부에서 할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여기까지 또 이제 그거 이전 나중에 그냥- 저품질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 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포스팅하는 것은 확률을 낮춥니다. 아니. 최적화를 시키는 확률을 많이 낮추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기도 하는데 제가 키워본 결과 저품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시 로그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스마트폰은 확인 정도만 하고 글 쓰는 건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에 그 자기 그 블로그 아이디 자체를 로그 오프 아예 접속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요즘 그 모바일에 이제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 강의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글을 적으라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실험을 안 해본 것 같아. 그건 오브에 하고. 네. 5부까지 나왔다. 5회 출연 확정. 오늘 이서봉 부장님 1부에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 네. 또 진행하시죠. 이서원 부장은 이제 노무 관련해서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무 영업 사실은 이 바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죠. 온갖 카페 온라인 영업 뭐 다 합쳐서 지금 노무 컨셉 영업이 가장 핫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사실 노무 영업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온라인 보험 설계사 커뮤니티상에서 온라인 영업 안에서 노무 영업을 이제 퍼뜨리게 되는 활성화시키게 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본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거 약속 잡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가서 클로징까지 몇 건 해줬거든요. 아 지방에 계신 분까지요? 김해에도 가고 네, 김해도 뭐 가고, 부산도 비행기 가고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여러 대전, 데 전주 가고 안 가본데요. 그러니까 가서 강의를 들으면 후속타로 이제 클로징까지 이제 의뢰를 하면 해줬었거든요. 무료로. 쉐어 안 하고 무료로. 최고입니다. 교통비만 주시면 내가 이 미친놈아 왜 그런 쓰잘데기한 짓을 하냐. 이하 동문 같은 생각. 그거 뭐 강의 얼마나 받는다고 그거를 그렇게까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차라리 사실 그러면서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참 많이 이제 커졌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진짜 재능 기부네.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해서 그냥 가서 클로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밟아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네. 본인 처음에 노무 영업 시작할 때 뭐 했어요? 전단지 돌리고 TA 하고 방문했던데 또 방문하고 또 약속 잡고 이거의 반복이었죠. 개척 영업 한 거네. 그렇죠. 네, 똑같이 개척 영업. 개척 영업 똑같이 네, 네. 한 거네. 근데 갔던 데를 계속 갔다는 거지. 그렇죠. 절대 지금은 널뛰기 영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TA 하거나 어떤 뭐 개척을 통해서 하나 얻어 걸리면은 거기서 그냥 계약을 하고 계약이 그런 연속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오늘 할 내용인데 많이 그 중도 포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척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많이 잡아갈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개척부터 시작했고 개척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개척할 일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관리의 영업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자기가 한 달 동안 돌아다니던 영역을 그렇죠. 전부 다 계속 관리하고 그렇죠, 가는 그렇죠. 그래서 소개, 관리.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개척 영업할 때 섹터를 정하잖아요. 네네. 그럼 매 섹터를 계속 이제 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딱 한 놈만 걸려라 이거였어요. 좀 과격한 표현이 고객님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만 걸려라 계약을 한 번을 체결하면 그러니까는 거기서 된다. 이거는 그 내 전투력이 그 당시에는 이랬다라는 그 정도의 그 어떤 그런 그 표현이죠. 그래서 한 분의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분으로 인해서 연합회 소개라든지 모임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하나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이렇게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간절했고. 그렇죠. 굉장히 간절한 그럼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노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 베이스. 노무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뭐 핫한 키워드고 뭐 이게 기존에든 뭐 점조직들이 많이 하기는 했었지만은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좀 올라왔는데 이게 특화가 됐고 이것만 올인으로 해서 나오기도 해요 계약들이. 그런데 그렇게 특화가 돼서 계약이 나오는 조직들의 특징들은 노무법인과 세무법인과 또는 컨설팅 법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컨셉을 알고서 개인적으로 또는 지점 단위나 팀 단위로 이렇게 올인을 하게 되면은 낭패를 보는 경우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한 달 이상 개척을 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계약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노무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기존에 우리가 보험 영업하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던 그 패턴에 똑같은 노무라는 컨텐츠가 하나가 더 올라온 것 뿐이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김재근 본부장도 그런 거지. 온라인에 특화돼 있으니까 네. 온라인 영업 하던 거에 노무 컨텐츠를 하나 업어가면 그렇지요. 하나가 더 포스팅이 되는 그렇죠. 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영업 방식에 플러스를 그렇지요. 네. 결국엔 기본기가 되면 네. 흡수하는 속도가 빠를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약하면 흡수하는 속도가 그럼 느리는데 신입들은 좀 힘든가요? 신입들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겁먹듭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과감한 일명 허세 허세죠. 허세 왜냐면은 노무사 인척. 보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영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세무나 노무적인 이런 스킬들이 장착이 되면은 본인들이 세무사인지 노무사인지 보험 설계사인지 본인이 몰라. 자신을 망각하게 그렇죠.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 나는 노무사다 세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지인들한테도 하고서 소개받고 이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해요. 왜? 자기는 이런 게 컨셉이 맞대. 근데 내가 볼 때는 감히 죄송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개인 고객을 만나서 클로징하고 계약하는 이런 패턴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노무라는 스케일을 갖춰줘봤자 똑같다라는 거죠. 돌아오면 타물이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영업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노무를 하면 잘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하셔도 똑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하지만. 근데 사실 보험을 처음을 하면 네. 한 번도 보험이라는 걸 들어보지 않았다가 네. 우리처럼 다 어쩌다 보험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네. 교육을 한 달 딱 받으면 내가 알던 보험과 한 달 교육받은 보험은 전혀 다르니까 갑자기 내가 막 전문가가 된 것 같고 그런 이론이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딱 가면 실제 많이 깨지잖아요. 근데 노무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부딪혀보고 깨지면서 옆에서 좀 잡아주고 이렇게 커지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다시 되묻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개인 영업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또는 힘들었다 이런 피드백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저는 기본이 틀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이 뭐 관리 소개라든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단 말이죠. 노무 영업이라는 것도. 그러면은 이 컨텐츠란 게 당신한테 이게 생겼어. 그러면은 기존에 그렇게 당신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이거 얻는다고 당신이 될까? 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네. 핵심 내용은 말 돌려서 하지 마. 뭘 돌려서 얘기해. 사람 욕먹을까 마음 봐. 아니면이 댓글 아니, 이게 나 욕먹을까 봐. 개인 영업할 때 고객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개인 영업도 안 됐는데 네가 그러니까. 개척하고 노무 영업한다고 그게 어디 가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처음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든지 아니면 기존 패턴대로 할 거면 똑같이 실패한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이 컨셉 하나만으로 성공한다고 달려들지 마라.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막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면은 지인들 찾아가세요. 지인들 찾아가가지고 소개 계약 이런 거 하면서 기본 체력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더라도 늦지를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소개해서 전 여태까지 왔는데 제가 노무란 거를 보니 정말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것도 똑같지만 처음에 이제 보험을 시작하면 이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도 사실 있고 너 보험하냐고 하면 왜 오래간만에 전화하면 셋 중에 하나라면서요. 갑자기 전화하면 그치. 결혼한다. 그 다음에 아니야 경조사 돈 그래 빌려달라고 경조사가 결혼한다. 마지막으로 돈 빌려달라는 제일 그 다음에 돈 빌려달라 아니면 나 보험에서 들어갔다.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그게 싫었는데 사실 개척을 일반적인 보험 상품으로 하는 거랑 노무로 하는 거랑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핫한 키워드다 보니 반응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반응해? 고객이? 고객이 고객이 반응도 안 쌩까. 아이 쌩까는 거 여전히 사기꾼 쌩까는데 소리 듣고 네가 노무사가 아닌데 뭔 여기서 영업을 하냐. 네가 해주는 게 이게 법적으로 뭐 또 정확하게 검증이 이런 되는 생각을 아직 안 해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개인 영업을 하면 5만원, 3만원, 10만원인데 노무로 하니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이슈화되고 보이니 어차피 똑같이 힘들어서 할 거면 그래도 큰 계약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FC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넌 해 그렇게.
아니 나는 할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지. 예, 그래서 대변에서. 그게 그 최진환 본부장님이 얘기한 게 그런 틀린 말이 얘기 사실은 아니에요. 많이 질문이 나오니까. 뭐가 아니야 틀린 말이지. 왜 개인 영업을 왜 뭐 5만 원, 10만 원밖에 못 팔아? 난 옛날에 손해보험 할 때도 뭐 30만 원씩 실비로 팔았는데 난 개인적으로 30만 원 실비는 다시 생각해봐야 돼. 뭘 다시 생각해봐. 내용을 어쨌든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실비를 아니야. 30만 원 한 명당? 아니 뭐 탈탈 터는 거지. 아 쿨지 그때는 뭐 기본 털면은 한 실비만 30에서 50. 아니 턴다라는 이런 전문 용어 말고 아니 그 턴다는 설계 아니 그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컨설팅 뭐 지금 얘기하는 턴다는 의미는 다른 보장을 다 털어내고 그 안에 하나로 다 세우는 거. 사망보험금이 그러니까 그거 통합보험 형식으로 했던 내가 애들이 계약한 거는 실비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생명보험 설계사분들은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 아니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들으라고 실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은 걔네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생명보험 설계사들은 손해보험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화재보험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실비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뭐 그렇지 얘기하지 않고 실비보험 그거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면 가입해 나머지 다 생명보험에 가입해 이런 생각을 갖고 당신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거는 날같이 그렇게 생각을 나도 물론 가졌고 그렇게 한 건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에서 변액이 이렇게 좋은 변액을 가지고 안 좋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변액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쁜 실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렇지 그런 게 없어요. 중요. 끊어서 죄송하지만 너무 얘기하다가 갑자기 알았어. 그럼 맞아. 저도 이제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서 시간 다 됐네. 네. 그냥 끝내. 그래 너무 너무 마무리하고. 요거 한 2분이면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기승전결이. 어쨌든 그 노무 영업도 일반 보험 영업과 같이 어떤 관리와 소개의 영업이다. 그리고 T라든지 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얻어 걸린 그런 계약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매달 가야 할 곳을 고민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정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런 관리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절대 올인하지 마라. 다시 잠깐만. 그러면 아까 그 신입들이 그렇게 환상을 갖고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였어? 뭐라고? 신입들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계약 나오니까 개인 영업하면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할 바에 똑같이 고생할 바에 노무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왜 한 거야, 아까? 왜냐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나는 노무에 관심이 여태까지는 없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형이 말한 대로 핫하다고 하고 이서가 워낙 네이버에서 유명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친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그런 두 가지의 질문을 참 많이 해서 내가 노무를 알고 잘하는 사람이면 나도 이서처럼 답변을 주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떤 또 다른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했지. 근데 이런 생각을 지금 이걸 시청하는 사람들, FC들은 특히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야. 아니 질문도 길어. 핵심만 얘기해. 신입들이 핵심은 뭐냐면 아니 내가 할게. 알았어. 핵심은 네. 신입들이 왜 물어봤어, 노무에 그거?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에 대한 조언 한마디. 이거잖아. 그렇지. 분명히 환상을 가지고 뭐 꿈을 가지는 거는 맞다 그렇지만은 그 10명이 전부 다 그런 환상을 갖고 도전을 했을 때 다 성공하면은 괜찮다. 그렇지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제 경험치로 봤을 때 경력자들도 와가지고 10명이 오면은 노무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분들이 어떤 보험에 대한 이해와 기초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스킬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당신 강의 뭐 할 때 뭐 2년 미만은 강의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2년 갖고 되겠어? 저는 5년 미만은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왜 신입들한테 강의하나?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 원수사 돌아다니면서 신입들한테 강의하나? 그러게요. 그거는 실험장에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 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개척하지 말고 노무에 올인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항상 먼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얘기하는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5시간이 됐던 뭘 대입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그동안에 만났던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장의 결정권자를 항상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라고 해요. 어렵다. 뭐 어려워. 그건 그렇지 어렵지 않더만.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하던 거에서 사업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사업하는 얘기해야 사람한테 되잖아. 먼저 가서 그렇지. 얘기를 하라 이거지. 개척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업장을 내가 노무를 얘기하는 거를 접목시켜서 계속 접목을 시키면서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거죠. 주변 지인들도 그렇죠. 먼저 가라. 그 그렇죠. 얘기죠. 개척하지 및 예. 지인들 중에 의사도 있을 거고 그렇죠. 미용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 강의를 하면은 항상 그 안에서 계약이 몇 건씩 터져요. 그리고 항상 그 제휴된 노무사님한테 항상 토스를 하긴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도 힌트인 거죠.
기존에 알던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척을 통해서 TA를 통해서 한다? 이거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만만치 않다. 그죠?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지인한테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얻고 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관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 끝나고 상담 좀. 네, 그래서 제가 그 와, 실시간 상담 요청 괜찮다. 오늘 저기 이 방송 들으시고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건데 좋아요와 또는 댓글에 어떤 평을 남겨주시고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인증샷, 뭐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이메일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오늘 그 노무와 관련된 기초 단계 관련된 자료들을 이메일로 제가 그 송부를 야, 드리겠습니다. 좋다. 괜찮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응. 그리고 그것을 댓글. 유튜브에 댓글로 사진 찍어서 달아도 되잖아. 그렇죠. 사진으로 찍어서 폰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근데 원래도 상관없어요. 유튜브에 좋아요 이거 많은 거 좋은 거예요? 그 게시 기분이 좋은 거야? 아니 게시물 게시물이 순위가 올라가죠. 어. 똑같아요 블로그랑. 그러면 카세 한번 뿌려? 뭐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지난번에 일찍 와서 일찍 준비하고 고객하고 어떻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지난 편에 이제 못 본 사람은 지난 편을 보시고 제가 핵심만 얘기하면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10사람 중에 몇 사람은 뭐라고 10명 중 7명은 싫어한다. 싫어하고 나머지 10명 중에 3명은 겁나 싫어한다. 겁나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 그러면서 뭐 그리고 재무설계 투자의 방법 3가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뭐 그 얘기까지 했어요. 뭐 그 다음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돈에 대해서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오늘은 요 두 분이 길게 짧게 돈의 성격이 3가지가 있는데 고객님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러면 이제 1번 안정성, 2번 수익성, 3번 유동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대부분 지금 재무설계 얘기라는 거야, 변행 얘기라는 거야? 재무설계. 재무설계. 네, 재무설계. 왜냐면 결국 돈을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여성분들은 주로 안정성을 많이 얘기하고 남성분들은 주로 수익성을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동성을 좀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셋 다 가능하다면. 그죠?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물어보고 고객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제가 역질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셋 다 가능한 상품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거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죠. 수익성은 당신이 생각하는 수익성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가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당신이 얘기하는 안정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유동성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이제 은행과 보험과 증권 이렇게 해서도 좀 비교를 해주고 현재 당신이 하는 건 생각하는 것과 현재 하고 있는 것 매치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갖고 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갖고 오는 것을 같이 대입해서 진행을 합니다. 갖고 오는 게 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끝났어? 짧게. 근데 결국 그 아까 유동성, 수익성, 수익성, 안정성. 안정성 이 3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하겠냐? 그렇죠. 보험이잖아. 아니지.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쓸 거면 어떡할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험 얘기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어차피 이 목표는 결론을 보험이니까. 이 결론을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고객이 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아 이런 상품이 이거네 이게 도니까 보험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으로 갖고 갑니다. 저는. 뭐 자금 활용이 근데 네? 네. 자금 내가 5년을 쓸 거면은 그래도 보험이에요? 5년 후에 쓸 거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자금과 내가 앞으로 버는 소득과 빠져나가는 금액과 대출을 다 같이 보죠. 그래서 추가납입까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조건 보험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보험과 은행과 증권을 적절히 노눕니다. 이건 사실 그러니까 나눕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보험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 상품도 가입을 시켜야 하지만 그렇죠. 아까가 아니지 파일럿 방송에서 우리가 했듯이 재무설계는 방향이다. 근데 방향. 이 사람이 재무설계 돈을 모을 수 있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당신을 만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 중에 당신은 보험을 가입하면 수익을 가져가고 그 통장을 쪼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습관을 가르쳐주게 한다는 얘기지. 가끔 결혼이 임박한 사람들은 제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상담은 해주고 무엇을 포기하냐 계약을 포기해. 대신에 이 사람한테는 반드시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고객이 계약과 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가끔 계약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보험 상품은 말씀하는 대로 상견례 잡은 사람들은 정말 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뭐가 됐든 어려워. 상견례 잡은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 다시 연기를 해놓고 그때는 결혼 준비를 좀 도와줍니다. 결혼 준비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예전처럼 부모님이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둘이서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결혼 100일 플랜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담도 필요하면 제가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그런 사람들을 받고 결혼한 사람 아니면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 네. 그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한다더니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그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은 왜냐면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다 일반 보험 설계 다르다라는 것을 확 끄집어낼 수 있는 저만의 어떤 자 아이디어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한번 이어보면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이제 뭐 만났을 때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 팔자루를 지어라.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 자리를 배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보험을 누구나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라는 인식을 주고 마음을 오픈하고. 그러니까 보험은 싫어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보험 얘기하러 널 만난 게 아니다. 때로는 마술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재미있는 얘기를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훅 땡겨와야 됩니다. 서론에서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 얘기는 다음번에 또 하겠네. 오늘도 시간이 없어갖고 제 얘기는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형 얘기 우리 먼저 한 하고. 시간씩 찍는 거예요? 50분이에요. 50분. 50분 넘은 것 같고 50분 일주일에 2번. 안 해도 돼. 좀 넘어도 돼요. 내 얘기는 안 해도 되지 뭐. 다음에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어쩌다 보험이잖아. 우리 어쩌다 보험 일을 시작했는지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 그거 잠깐 해봅시다. 네. 하루에 한 명씩 합시다.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다가 보험을 시작하게 됐나? 하루에 한 명씩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거기서부터 해. 이대로 하는 거죠? 예고편도 되네. 알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험인 정식 방송 2부 시간이 없어서 제 얘기는 좀 생략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첨언을 하면서 좀 다소 제가 지금 이것을 볼 때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잘하고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전화 왔네. 끊어요. 자, 전화도 왔으니까 어쩌다 보험인 2부.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거 끝난 다음에 최진환 본부장의 행복마술사의 카드 마술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험인 2부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뭐. 인사하고 다시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박수. 자, 반갑습니다. 자, 저는 행복마술사 최진환입니다. 자, 오늘의 마술은 카드 마술입니다. 카드 마술. 네. 자, 카드는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요. 이 카드는 바이시클 카드라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이서호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를 옮기면 안 되니까. 짜이찌는 안녕히 가세요 아닌가요? 네, 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카드에는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 네, 카메라 감독님이 다 조정됐나요? 네, 지금 저 얼굴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카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스톱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스톱. 여기 괜찮나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카드를 확인해 주시고요. 네, 카드를 원하시는 곳에 넣어주세요. 이거 잠깐만요. 보여줘야죠. 카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보이나요? 네. 좋습니다. 카드를 원하시는 곳에 넣어주시고요. 네. 네, 거기 좋아요. 자, 카드에는 아무런 트릭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카드 한번 섞어주세요. 네. 더 섞어요? 네. 너무 많이 섞으면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카드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카드를 한번 자, 좋습니다. 이 카드의 마술의 이름은 엘리베이터 마술이에요. 자,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띵동 띵. 소리와 함께 카드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래로 이렇게 옵니다. 바로 우리 이서봉양이 뽑았던 카드가 이 카드가 되는 거죠. 맞나요? 땡! 땡이라고 카메라 감독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직 마술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야. 사기다. 자, 제 오른쪽 손 위에 뭐가 보이죠? 손금, 손바닥.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 손바닥 위에 그 카드를 상상하시는 거예요. 아, 네. 상상했나요? 이걸 보면서. 아, 네. 상상했나요? 네네네.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카드는 어떤 카드죠? 하트 8. 제일 위에 카드는? 제일 위에 카드는 하트 8이죠? 네. 자, 후 불어주세요. 후 불면 그 카드로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봤어요. 셋. 오. 네. 맞나요? 네, 저는 봤어요. 감사합니다. 올리는 거. 네. 나는 못 봤어. 아, 우리 이거 끝나셨나요, 이제? 미녀가 해야 네, 되는데. 이제 마무리 인사.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밥 먹자.